제가 이제 기조발제 장기표 대표님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페이지 보시면 이제 13페이지 읽어보십시오. 13페이지 보시면 김창도 대표 주요 프로필. 저는 행정학 박사, 법학 박사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았고요. 국가안보통일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을 맡고 있고,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제가 3선 자문위원인데 이번에 아마 4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시 회장, 아시아국제행정사 대표, 법무부 출입국민대행기관, 한국외대 전국행정사협회 한국관광평가원 교수로 활동하였고, 전 한국유권자연맹 사무총장을 거쳐서 제가 21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고, 송파구청장 후보로도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대전환시대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의 길 공저를 냈고, 경영 핵심 전략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 실무 공저를 2번 냈습니다. 대통령 표창 제가 2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한국인 백인 대상, 대한민국 가족 지킴이 대상을 비롯해서 장관 표창, 국회의원 표창, 무슨 시장 표창 등등 해서 한 100여 차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석사과정, 박사과정은 제가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무명명사인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저를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 공저도 지금 여기 오신 박춘님 대표만 2권 딱 사고, 여러분들 제 책 구입했다는 분 제가 못 들어봤어요. 참고로 제가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선진국 바늘에 들었었습니다.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데 14페이지 펴보십시오. 내면은 아직도 여전히 위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 도처의 위기 징후가 만연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과 내실 있는 변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맞게 해야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합니다. 지역 갈등 해소와 통합의 정치, 협치와 상생 정치 문화가 필요하며,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공천 과정의 투명한 개방과 정당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제 맹자의 이야기를 썼는데, 맹자가 이제 우리 한국 정치에도 많은 교훈을 가졌기 때문에 어쨌든 맹자의 민본 정치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고요. 15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맹자는 2300년 전의 인물인데 오늘날 한국 정치에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고, 조선시대의 삼공정도전은 이제 조선의 국가 토대를 구축한 인물인데, 군주는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한다. 백성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라고 주장하여 민본 애민 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중기의 율곡 이인은 계획의 목표를 유교 본래의 민본과 위민의 바탕에 두면서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우선적인 과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후기에 이제 다산정약용은 말하자면은 중간에 보시면 조선 사회를 부패한 나라, 썩어 문드러진 불안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불안의 나라, 썩어서 하나도 썩지 않은 곳이 없었다. 반드시 이대로 두면 패망한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은 그 당시 그 위정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다산을 이제 18년간 유배를 시켰죠. 그리하여 이제 다산의 주장대로 조선은 일강들의 휘둘리다가 결국 일본 식민지로 전락한 아주 쓰라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은 선진국 반대로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내부 계획이 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 저의 어떤 주장입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또 선거가 매년 한 2년마다 선거가 있다 보니까 무상복지와 포퓰리즘이 만연해서 국가재정도 위기로 치닫고 있고, 북한은 끊임없이 지난 한 50년 이상 핵과 미사일로 이제 위협하고 여러 가지 이제 침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1년 넘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통합하겠다고 벼르고 이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이와 같이 한반도 주변이 늘상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알렉산더와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 세 사람을 어떤 세계를 지배하려 한 유명한 인물로 보고 있는데, 알렉산더가
지배한 것이 많은 이제 뭐 헬레니즘 문화를 좀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옆에 이제 최자영 교수님이 이 부분에 전문가신데,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많은 영토를 확장했으면도 33살의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자리를 놓고 이제 붕괴되기 시작해서 이제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고, 징기스칸도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하였지만 몽골은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팀바구니에 끼어서 아주 가난한 나라로 이제 전락하였죠.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황제가 되고 전 유럽을 지배하려 했지만은 러시아 원정 실패와 영국과의 전쟁에 패배하여 꿈이 좌절됩니다. 제가 이 세 사례를 들은 것은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이런 고금의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과 혁신을 통해 정치와 사회의 부조리와 비리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민주공화국이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입니다. 국민이 이제 선거를 뽑은 대표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많이 좀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검찰과 법원도 상당히 엉터리 판결도 하고 여러 가지 권력도 휘두르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입장에 바라볼 때 권력도 신뢰를 받고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국가안보위기 18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한반도는 엄청난 국가안보의 위기를 겪고 있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압축해서 제가 19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경찰로 넘긴 것은 이제 지난 정권과 여러 가지 정치권의 담합에 의해서 됐는데, 이것이 북한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입니다. 간첩을 잘 잡는 국정원이 대공수 사건을 없애버리고 경찰이 어떤 대공수사를 가져가겠다는 자체가 정말 전문가들이 볼 때는 우스운 현상입니다. 결국은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로 이어질 우려마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보 불안증이 심각하고 북한은 집요하게 남한내 주사파들을 양산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간첩을 침투시키는 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정치가 아직도 극단적 대결 구도로 후진 정치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장기표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죠. 대한민국이 이제 이승만과 박정희의 어떤 영향이 컸습니다. 두 분이 다 독재를 하였고 많은 어떤 정적과 무고한 인사들을 감옥에 잡았는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박정희 같은 경우는 정치적 가오보다는 경제 발전에 공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이 한미 공조를 더욱 튼튼히 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일본과도 이제 과거의 어떤 아픔을 딛고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을 한 것은 잘한 조치인데, 다만 중국과 대립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정당의 공천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게 형식적인 공천 심사기구가 있고 다 민주적인 제도처럼 설계가 되어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다 그냥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공천제도, 또 돈이 오가는 공천제도, 이거는 정말 개선돼야 되고, 자치단체장은 3선 이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면서 국회의원은 평생도록